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란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님을 모시고 네. 나눌 이야기가 네.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내용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직접 세일즈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굉장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제 소개를 할 때는 항상 FC, 강사, CEO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95년부터 S생명에서 시작을 해서 약 20년 정도 다녔고요. 그리고 처음 10년 정도는 현장에서 직접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제 회사를 네. 차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FC, 강사, CEO. 네, 이 순서대로 지금 가신 거죠? 네네. 네,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네네. 네. 그러면 제 자랑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자랑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처음 10년 동안 제가 보험 세일즈를 직접 했는데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그 명예 전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100만 불 원탁회라는 그 MDRT라는 게 있습니다. MDRT를 10년 영업하는 동안에 8년을 했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것 같긴 한데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얼만큼의 그 대단한 성적인지 좀 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좀 표현하신다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연봉 1억 이상 8년 벌었다는 거죠. 오. 네. 그래서 감독님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회사뿐만이 아니라 이 MDRT는 업계에서도 네. 당당하게 좀 실력을 인정받는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코칭 매니저 그리고 사내 강사 그리고 S생명에는 라이프 TV라는 사내 방송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내 방송에서도 다양한 방송 촬영도 하고 그리고 그 특별한 그 코너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영업을 잘하시는 분, 저처럼 잘하는 그 명인을 찾아서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 코너도 PD님하고 같이 여러 네. 편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교육회사에 이렇게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이제 저도 그렇게 강사 활동을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면은 또 가치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가치뿐만이 아니라 나의 강의로 인해서 영향력이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실감을 하고 그동안 쌓아오면서 성장해 오면서 이게 그런 쌓은 노하우에 대해서 명인들의 그런 사례와 같이 함께 더 많은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교육회사를 설립하고 지금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이제 저희 온토리 출연도 하시는 거지만 네. 개인 채널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사람 희망 이성란 TV라는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채널 이름이 되게 좀 독특했어요. 네. 어떤 의미인지도 되게 궁금해요. 네. 제가 시작할 때 항상 제 인트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방송 이성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우리는 AI, 인공지능의 그런 대표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람이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사람이고 사람만이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 희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주제가 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영업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영업하면 어떤 제품을 파는 거?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맞습니다. 네. 아, 맞아요? 네, 맞죠. 뭔가를 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그 영업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멘토 중에 한 명인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이시죠? 네, 그분은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대가이시면서 전 세계 37개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십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가 5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힐 만큼 대단한 사람이죠. 네. 네. 어떤 분이세요? 네, 바로 지그지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지글지글러. 네. 이름이 되게 지글지글하네요. 네, 아주 열정도 지글지글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그지글러의 당신에게 사겠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사겠습니다라는 그 책 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세일즈는 단순히 직업이 아니다. 세일즈는 삶의 방식이다. 그 이후에 제가 세일즈는 삶이고 나의 삶 또한 세일즈다라는 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영업을 보고 네. 또 그렇게 움직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옆에서도 이렇게 종종 뵈면서 느끼는 건 굉장히 영업에 대한 확신, 네. 영업에 대한 애정, 네. 이게 정말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네. 느껴지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세일즈가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조금 보시는 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얘기로 한번 좀 네네. 표현을 해볼게요. 대표님 얘기입니다.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졌어요. 네. 네. 진짜 그런데요, 지금. 네. 그러면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를 전화를 해서 네. 지금 어디야? 집에 오는 길에 우리 집 앞에 마트 있잖아. 거기서 아이스크림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네. 바로 사올 것 같아요. 퇴근도 빨라지실 것 같아요. 안 사오면 큰일 나죠. 그렇죠. 무언의 네. 압력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다짜고짜 여보 아이스크림 좀 사오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연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네요. 저 같아도 네. 왜? 네. 집에 있으니까 당신이 사와도 되잖아? 그렇죠. 이럴 것도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영업인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그러면 제가 영업사원이고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 이 제품이 있는데요. 네. 이게 정말 이 부분이 좋고 이 부분이 좋고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저한테 이걸 막 팔려고 애쓰는 것 같아서요. 네. 네, 제가 왜 이분한테 이걸 사야 되지? 약간의 좀 거부감? 네. 다짜고짜 나한테 왜 이러시지? 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네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부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건을 사지 않는데요. 네. 그쵸. 그리고 영업 사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맞아요. 달리 얘기하면 네. 일단은 물건 이전에 고객의 마음에 영업사원이 마음에 들어야만이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로 우리가 네. 배우자에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얘기할 때도 예스를 불러 일으키는 대화법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네. 여보, 우리 연애할 때 함께 같이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이고. 퇴근할 때 사오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안 사올 수가 없겠네요. 좀 사올 확률이 올라가겠죠. 네.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우리 같은 직장 동료 간에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엄마에게 용돈을 올려받고 싶어요. 이럴 때도 고도의 영업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맞아.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네. 저희 아들이 네. 같이 마트를 갔는데 이만한 커다란 봉지에 그 포도맛 알사탕을 딱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너무 크기도 했고 평소 사탕을 먹는 아이가 아니라서 아. 이건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 그랬더니 네. 이 아이가 갈사탕 봉지를 딱 들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눈을 몇 번 깜빡깜빡 하더니 뭐라 그랬냐면 네. 엄마 나 이거 3년째 먹고 싶었는데 이제 발견했어. 세상에. 3년째 먹고 싶었다는데 그래서 네. 그랬어? 그래 네. 그럼 너 네. 이런 상황이 한 번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습이 사실은 음. 사랑스럽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세일즈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네. 우리가 지금 한번 일상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게 다 세일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세일즈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책도 있어요. 네, 바로 정말 그런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직업이 세일즈맨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자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세일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에게 장비를 팔든 네. 아니면 3학년짜리 아들에게 일찍 잠자리에 들라고 가르치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를 판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삶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순간순간들이 세일즈의 연속인 것 같다. 네. 뭐 저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세일즈맨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부분일까요? 네, 대부분 보면은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설명을 잘하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실제 영업인들 중에서 보면 제품에만 연구를 하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업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고객은 감성으로 사고 이성으로 합리화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상대방 고객으로부터 호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업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호감을 잘 갖게 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지 지금 제가 이론과 좀 접목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까지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영업인들이 고객으로부터 호감을 얻고 또 영업의 어떤 실적까지 높일 수 있는지 네.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처음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먼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그 판매되는 제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사원이 영업사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회사, 제품, 영업사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이 회사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 지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뭘 보면 느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좋다 나쁘다? 회사의 어떤 자금 사정을 본다든지 네. 아니 회사의 평판을 본다든지 네, 뭐 그런 것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느낄 수 있으려면 그 영업사원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 얼굴인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제품이 네. 좋은 제품인지 그렇지 않는지 뭘 보면 느낄 수 있을까요? 제품은 써봐야 알 수 있는 건데 네. 영업사원을 만난 그 시점은 써보지 않은 상태일 거고 그쵸? 맞습니다. 네. 네, 대표님 말씀처럼 바로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도 이 판매하는 영업사원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영업사원인 내가 좋으면 제품도 좋게 느껴지고 그 제품을 만든 회사까지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예를 들면 아주 크고 좋은 회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 물건을 사러 갔어요. 네. 그런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주 불친절하거나 아니면 마찰까지 있었어요. 이럴 경우 그 제품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죠. 다른 집으로 가죠. 당연히 안 사죠. 네.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판매하는 제품도 싫어질 뿐더러 이 제품을 만든 회사까지도 싫어지게 만들 수도 있죠. 맞아요. 그 개인이 한 행동인데도 네. 회사에서 도대체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는 맞습니다. 거야? 라는 이야기들 네. 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업사원은 회사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영업을 잘하는 요소가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있고 제품이 있고 영업사원이 있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 영업사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호감 얻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호감을 얻는데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 단계. 네.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이 단계 얘기를 하려면 네. 이걸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네. 구석기 시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되게 많이 거슬러 가네요. 그렇죠. 구석기 시대네. 네, 구석기 시대에는 수렵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사냥을 하고 이럴 때는 일단은 가족을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야 하는 이런 마음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와서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누구나 경계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낯선 사람을 대했을 때는 그쵸. 그 경계심이 더합니다. 그렇죠. 네. 낯선 사람이 옆에 오면 저도 모르게 한 발 이렇게 물러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낯선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을 땐 조금 다르죠. 덜 하겠지만 네, 일단은 경계심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호감을 얻기 위해서 경계심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영업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객이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저 좋은 사람이에요 라는 신호를 좀 주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사람의 이미지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의 이미지 뭐 써서 붙일 수도 없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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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토리에 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은 이게 얘기가 하다 보니까 벌써 오늘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지금 다음 진행하시는 편에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하지만 다음 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관련해서도 또 대표님 개인 채널에 이야기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채널 좀 알려드리고요. 네. 좋은 어떤 영업인의 이미지,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다음 회차에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